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펄스입니다. 대기업들의 하반기 공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일에는 삼성그룹의 대졸 공채 필기 시험이 서울과 부산 등 5곳과 미국 2개 지역에서 치러졌는데요. CJ 인적성 시험 등도 진행이 됐는데 여러 곳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이동을 돕는 퀵서비스 업체도 대목을 맞았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삼성 직무적성 검사, 일명 삼성 고시가 치러지는 서울의 한 학교 앞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긴장한 표정들의 청년들이 주지어 들어갑니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 공부하면서 걷기도 합니다. 약 4시간 뒤, 시험이 끝나자 응시생들의 마음은 홀가분하면서도 아쉽습니다. 난이도는 그냥 평이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준비가 부족했는지 그렇게 잘 본 것 같지 못해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걱정도 되고 다들 잘 봐서 다 같이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홀가분하죠. 상식에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최신 기술 흐름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등 역사적 사건을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대기업들의 시험이 맞물리다 보니 퀵서비스 업체도 특수를 맞았습니다. 수험생분들 다음 시험장까지 이동하는데 차로 이동하면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오토바이로 이렇게 운송을 원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요즘에 이런 문의가 좀 많으세요? 예, 어제도 한 4건 정도 처리한 것 같아요. 같은 날 실시하는 CJ 인적성 검사는 오전에 진행되는 삼성고시와 겹치지 않게 오후에 진행됐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두드리는 취업 준비생들. 노력의 결실을 맺길 기대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시내 직장이라 불리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금융기관 9곳이 신입사원 필기시험을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고사장을 김장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응시생들이 간절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번에 있는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 다시 필기시험을 볼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을 다잡고 고사장으로 들어섭니다.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는 한국은행과 주요 금융 공기업들의 필기시험을 응시생들은 국가 간 축구 경기에 빗대어 A매치라고 부릅니다. 올해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경쟁률을 공개한 기관들의 평균 경쟁률은 60대 1.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은 겁니다. 힘들게 공부하던 모습을 옆에서 묵묵히 바라보던 부모님의 마음도 함께 애가 탑니다. 딸을 보고 있는 마음도 참 힘이 들어요.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길 바라요. 오전 시험은 끝났지만 일부 학생들은 다른 시험을 위해 다시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12시 반에 시험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또 1시 40분까지 시험을 바로 또 가야 됩니다. 어렵게 필기시험을 통과해도 면접과 같은 여러 관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금융공기업 필기시험 오늘 끝났는데 합격, 불합격 할지는 모르겠지만 합격하게 된다면 남은 과정 열심히 면접도 보고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된 공부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꿈을 향해 청년들은 오늘도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슈퍼 벤처기업 중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산업 자동화 장비 전문 업체인 톱텍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사업 보고서를 낸 265개사 중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톱텍으로 6,100만 원이었습니다. 네이버가 5,922만 원으로 2위, 이즈바이오가 5,6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립대들이 손실보전을 위해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총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등록금 인상 요구 등에 따라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던 사립대 측과 교육부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국공립대가 이미 입학금 폐지를 선언한 데다 입학금 폐지가 대선 공약인 만큼 자율참여대학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 세금 부담 증가율이 법인의 1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소득세로 거둔 세금은 49.5% 늘어난 28조 1,095억 원으로 집계됐고 법인세는 0.35% 증가한 45조 295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총세수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3.1%포인트 늘어난 13.5%로 커진 반면 법인세는 3.3%포인트 줄어든 21.6%였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서울 홍대 거리에는 10대 청소년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사회 속에서 청소년으로서 느끼는 불만을 토로하고 필요하다 싶은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김소강 기자입니다. 제자리에서 열심히 달려보고 골대에 공을 넣기도 합니다. 교복을 벗은 학생들의 화려한 공연이 무대를 채웁니다. 주말 아침 홍대 거리에 10대 청소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주말 축제가 열린 것 같지만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배우고 또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는 일명 정책 박람회입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토크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에 대한 학생 질문이 나왔고 알바 신고센터와 함께 또래 노동 인권 지킴이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부스에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 활동이 마련됐습니다. 준비한 학생이나 참여한 학생 모두 반응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권리 보호를 받거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걸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정말 뜻깊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불만이 있어도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와서 설명을 듣고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라는 점을 알게 되어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청소년들이 내놓은 의견들을 청소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활발히 오갔는데요.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질 기자입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제조사가 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에 넘기면 대리점 등 유통 채널을 통해 휴대전화가 판매되고 있지만 자급제가 도입되면 중간 유통 구조가 빠지게 됩니다.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통해 단말기를 저렴하게 사고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국감에서 업계 1위 SK텔레콤은 공식적으로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 신호를 보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태계들도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지면 그 방향대로 저희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폰을 적기에 공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자급제를 실시하면 요금이 절감될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과점 시장 구조에서는 아까 단말 경쟁이 일어난다. 제가 보기엔 근거 없는 얘기고요. 완전자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에 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빚을 내서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발표가 임박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도 집 장만에 나선 사람들의 고민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릴 때가 됐다는 목소리는 6년여 만에 처음 나온 것으로 한국은행 총재 역시 그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금융 완화의 정도를 줄여 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월에 금통위가 없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는 시장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돈을 빌려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지난달에 비해 0.05% 상승하는 등 이미 시장금리가 오르는 추세도 대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대출 옥죄기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 집 장만을 하려는 사람들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발표가 임박하면서 최근 서울 재건축 시장의 분위기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됐고요. 또 정부에서 추가로 가계대출과 관련된 대책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는 집 사기 좀 어려운 구조가 좀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위해선 시기를 보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에 발간한 태양광 융합산업보고서에서 미국 원자력 에너지연구소의 2014년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00메가와트 발전 시 원자력은 500명, 석탄 화력과 가스 발전은 각각 190명, 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태양광은 1060명에 달합니다. 보고서는 또 국내 최대 전력원인 원전과 화력발전은 발전지에서 소비지까지 보내는 비용이 막대하지만 태양광은 인구 밀집 지역에 가까운 분산 전원으로 비효율성이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진 개인 사업자 중 15%가량은 월 매출이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이 국세청의 전문직 사업장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문직 개인 사업자 신고 3만 5,100여 건 중 14.3%인 5,032건이 월 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 미만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월 매출 200만 원 미만 신고 건수를 전문직별로 보면 건축사가 전체의 46%인 2,300여 건이었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100세 시대를 맞아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입사 직후부터 미리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퇴직 연령도 낮아지고 또 노후에 대한 걱정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직장인들의 체감 은퇴 연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요즘에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년 퇴임을 하는 경우가 적잖아요. 그래서 은퇴로 인한 비자발적인 자영업자가 증가한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과 또 체감하는 은퇴 연령의 온도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7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과 체감하는 은퇴 연령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이 직장인들은 평균 61.1세까지 일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은퇴 연령은 50.2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근로기준법상에는 정년이 60세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무려 10년 이상이나 이른 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직장인들이 퇴직에 대한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에 74.6%가 현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회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회사에서도 새로운 인재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반영하듯 65.7%의 직장인이 직무 전환 없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무로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더더욱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업무에 큰 영향을 주고 트렌드도 빨라지면서 회사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IT 기술이나 트렌드에 민감한 직군들이 은퇴 연령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편이었는데요. 디자인이나 기획, 마케팅, IT 쪽에 속하는 직군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디자인은 46.7세, 기획은 47.8세, 마케팅이나 홍보가 48.7세, IT나 정보통신이 49세로 모두 50세 이상이 되면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네, IT 기술 쪽에 근무하면 오히려 은퇴 연령이 높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의외네요. 네, 그만큼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새롭게 IT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기 쉽다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IT나 정보통신직 직장인들의 희망 은퇴 연령과 체감 연령도 무려 14세나 차이가 났을 정도입니다. 네,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지키는 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네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은퇴 연령이 높은 직군도 있을까요? 네, 이 체감 은퇴 연령이 가장 높은 직군은 52.4세라고 응답한 기타 전문직과 52.3세로 이 생산이나 기술직이었는데요. 또 재무나 회계직의 체감 은퇴 연령은 51.2세, 총무나 인사직 역시 50.8세로 모두 체감 은퇴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직군들이 체감 은퇴 연령도 높다는 뜻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도 여전히 체감 은퇴 연령이 50대 초반이라는 사실이 안타깝네요. 조금이라도 은퇴 연령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이 정년까지 롱런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3대 조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3대 조건이요? 그것이 뭘까요? 네, 바로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꾸준한 업무 성과, 그리고 끊임없이 실무에 투입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직급이 올라가면서 자기 개발이나 실무에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회사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인정해준다는 것이죠. 네, 적절한 답변이네요. 그런데 60세에 가깝게 회사에서 은퇴를 해도 지금은 말 그대로 100세 시대잖아요. 이후에 40년 동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든 일을 하는 노년층이 많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은퇴 연령은 사실 퇴직 연령이고 실질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은퇴 연령은 그보다 20년이 더 많은 72.9세라는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뜻밖의 사실이네요. 퇴직 연령과 은퇴 연령에 있어서 구분이 있고 게다가 20년이나 더 차이가 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공식 은퇴와 실제적인 유효 은퇴와의 격차가 높은 건 OECD 회원국에서도 최고 수준인데요. OECD 실제적인 평균 은퇴 연령은 남성이 64.2세, 여성이 63.1세이지만 한국인들은 70대까지 일한다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식적으로 퇴직을 해도 쉽게 경제 활동을 놓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는 뜻이 됩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제적인 은퇴 연령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역시나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죠.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중고령자가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주요 원인으로 노후 소득 부족을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운데 경제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데 그 이유가 생활비 보전에 있다고 답한 비중도 6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건강이나 부모와 이 자녀의 부양, 또 대출 등 이런 문제가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이 생계 자체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네, 결국 가장 큰 원인은 연금 제도와 같은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빠른 퇴직과 불안정한 사회 안정망으로 인해서 노후에도 편히 쉴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잘못된 사회 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